특별자치도 강원의 더 특별한 도민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강원특톡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원도의 특별한 유산이죠. 원주 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주 한지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김진희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이사장님 지난주와 장소를 잠깐 바꿔봤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뒤에 보시는 작품은 최욱자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작품인데요. 한국의 사계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첫 번째 종이여행 기획전시에서 선을 보였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저희가 철거하지 못한 채로 올 연말까지 둘 작품이에요. 사실은 이 닭종이 인형으로 제작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우리네 풍습 이걸 보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로비에서부터 한지 작품이 딱 있는 게 딱 이 공간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원주 한지가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원주 한지에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바로잡아 드렸으면 하는 것은 지금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를 신청한 주체는 정부예요. 국가유산청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정부가 한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준비 과정이 한 3년 정도 있었던 거고요. 저도 그 안에서 활동을 했지만 민간단체에서 시작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1번으로 순위를 정해서 신청한 케이스고요. 한국의 한지, 한국의 종이 한지가 유네스코에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주가 왜 한지로 유명해진 건가요? 전국에는 지금 한지를 뜨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원주에는 지금 3대째 한지를 뜨고 계시는 장인이 계시고 이미 강원도 무형문화재 원주한지장에 선정되신 바가 있고요. 저희는 99년도에 시작해서 한지문화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해외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 신청한 거는 한지의 특별한 제작 기술뿐만이 아니라 한지를 활용한 문화적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신청한 내용이고 사실은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한 영상에는 유일하게 그 문화적 실천 활동으로 원주 한지문화재하고 한지 테마파크가 기록돼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 정도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주 한지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그 가치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가치와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해외를 나가거나 국내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검색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무엇이 등재되어 있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만 보더라도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굉장히 줄 수 있는 상징, 표식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주 한지가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검색을 하면 원주가 뜰 거고요. 또 원주 한지가 뜰 거고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뜰 거고 한지 문화재가 뜨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지 테마파크는 연간 7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곳인데 저는 괄목할 만한 방문객의 증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원주 한지의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도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3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측면만 한지로 놓고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요즘 유네스코의 추세는 이 한지를 매개로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민간인들이 이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심사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지는 어느 지역의 특정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한지 문화를 보존하고 더 유지시키기 위한 활동에는 지역별 특화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주 한지 테마파크 또 한지 문화재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한지대전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력이 아마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원주 한지가 등재가 될 거를 또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국제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국가들과 교류를 해왔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는 2011년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의 파브리아노시, 그다음에 일본 미노시, 프랑스의 리샤르바라고 하는 곳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박물관이나 또 외국 분들과 교류를 하면 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나요? 저희가 축제를 또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 방문을 상호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전시 작품을 해외 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이런 교류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작품들도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게 이쪽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는 지금 특히 일본의 미노시하고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에는 저희 원주 한지를 홍보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저희 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통 공예부터 현대 회화까지 다양하게 또 한지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한지 테마파크에도 일본 미노시의 종이,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의 종이도 상설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일본 하면 이웃 나라기도 하니까 뭔가 한지랑 비슷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유럽의 종이는 실제로 면으로 만드는 종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의 종이인 우리 일본, 중국, 저희 한국은 당나무 껍질로 만드는 종이라서 근본적으로 종이의 재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종이를 뜨는 기법도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종이 기법이 일본과 중국과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특징으로 또 종이의 질도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종이가 활용되는 것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지가 활용하는 거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또 문화유산 등재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또 같은 아시아권이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데 또 저 멀리 유럽까지 진출을 하셨어요. 좀 외국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새롭게 보실 것 같은데 반응들이 좀 어떠실까요? 특히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 같은 경우는 종이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으로 종이가 건네질 때 시작점이 이탈리아 파브리아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9월 전시는 또 이제 다른 반응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아니 종이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저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 아니 종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 또 문화상품을 보시고도 종이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여기까지?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주로 종이를 바닥재로 사용하거나 뭐 포장재로 사용하거나 뭐 가방으로 만드는 정도라면 저희는 그 안에 예술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 아마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9월에 직접 파브리아노에 방문 예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교류하는 데 있어서 좀 작은 바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일본의 미노시와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는 우리 원주시와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한지 테마파크라고 하는 종이를 주제로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파브리아노에도 종이박물관이 있고 일본 미노에도 종이박물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종이를 매개로 세 도시가 각기 축제를 하고 있어요. 9월에 이탈리아 파브리아노는 종이는 문화다라고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저희가 그 축제의 일환으로 전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5월에 한지문화제를 하고 있고 일본의 미노시는 매년 10월에 일본 화지로 만들어지는
등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닮아 있고, 세 번째는 일본 미노시는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민속 분야, 종이 분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시는 유네스코의 창의 도시 문약 분야로 등재되어 있지만 내년에 또 등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원주시와 민호시가 교류하고 있듯이 파브리아노시도 원주시하고 교류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추세는 국제 교류도 그냥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내용을 분명히 하는, 주제를 분명히 하는 교류가 훨씬 가능성이 있고 지속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파브리아노시도 저희가 지난 한 15년 동안 교류를 이어왔으니 이제는 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서 교류하는 데는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행정 지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누가 되더라도 이 교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좀 그 발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이사장님의 희망사항이 실제가 되려면 좀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제교류의 마인드를 좀 바꾸는 것, 그거는 민간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직자분들께서도 뭔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렇게 모티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24년 작년이죠. 우리 시의 국제교류 도시인 로아노크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지 문화를 알리러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한지를 뜨는 우리 원주 한지장도 같이 방문하셨고, 다도 체험하시는 선생님도 같이 갔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원주를 소개할 때 우리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소중한 문화자산을 함께 소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류가 이제는 좀 이렇게 컨텐츠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간 교류해왔던 파브리아노시를 올해 종이는 문화다라고 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걸 계기로 그런 제안을 원주시에 드리고 싶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나 지휘부나 공무원들께서 국제교류를 좀 내용 중심으로 하는 것, 좀 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하는 것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끈기하고 노력. 한 방에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시도하다 보면 개선점도 생길 거고 과제도 생길 거고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모티브는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도 또 그런 자세로 국제교류의 민간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는 미국 한 군데, 캐나다 한 군데, 중국 2군데 외에는 국제교류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질 않아요. 유럽권을 좀 뚫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자치단체의 전향적인 변화, 그다음에 미래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서 민과 관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그들과 쌓아왔던 그 돈독함이 저는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9월에 파브리아노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네, 9월에는 또 그렇게 파브리아노시를 방문을 할 예정이시고, 오는 10월엔 또 한중일 포럼이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포럼에선 좀 어떤 이야기 나누실 예정인가요? 다행히 원주시가 유네스코의 등재를 바라는 마음에 그 국제 포럼을 제안했는데 정말 예산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지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한 거는 작년이거든요. 그러면 선정되는 거는 내년 2026년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재를 신청한 곳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정말 등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축제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이고, 또 그래서 작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축제를 했다면, 올해는 그 등재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한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준비한 게 이번 한중일 국제 포럼이고요. 마침 중국은 2009년에
중국의 종이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일본의 민원이 2013년에 등재를 했거든요. 저희는 등재를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등재된 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각국의 종이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있고 어떻게 문화적 실천 활동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고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좀 반면교사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한지가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를 탐색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한중일 국제포럼을 통해서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권의 삼각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중국과 일본이 가고 있다면 저희는 후발주자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삼각 네트워크를 좀 지속 가능하게 형성하는 것, 이 시작점을 국제포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지금 10월 23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포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일본도 비슷한 상황은 뭐냐면 전통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종이가 자꾸 사양화를 걷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일본도 똑같아요. 그럼 이 종이 문화를 보존하려고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문화예술을 확대하는 거,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일본도 비슷해요. 각국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모두 문화예술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는 길이 종이 문화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문제의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나라가 다르지만 문제의식이 같고 저는 방안도 비슷하게 도출되지 않을까 그 방안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것도 사실은 포럼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원주 한지 테마파크의 노력이 또 이렇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가 한지가 맞나? 그리고 이거는 지역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나? 저는 있다. 그다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민간의 노력으로 한지 문화를 발굴했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부가 다행히도 2021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고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지역에 자긍심을 정말 주고 있나? 저는 이게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좀 자랑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보면 저희가 문화예술 수업을 나가보면 한 번쯤은 다 한지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지를 매개로 작업하는 작가가 늘고 한지를 매개로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늘고 그래서 저는 한지 테마파크가 거점이 돼서 이미 문화활동, 경제활동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 또 지원하고 있는 역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갖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앞으로 또 이렇게 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게 또 원주 한지인데요. 이제 또 원주 시민분들이 그 또 주인 의식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999년 한지문화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로 보면 저는 시민들이 한지를 사랑하고 또 한지를 지켜주고 한지를 활용하고 또 한지 축제를 방문하시고 한지 테마파크를 방문해 주신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사에는 수많은 시민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27년 동안 잘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한지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한지 문화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특별한 문화유산인 원주 한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흔히 한지는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또 문화유산으로 유지가 되려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년의 가치를 넘어 세계 문화유산이 될 원주 한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새로운 손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